아나운서 임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수 아나운서님 피셜 공대 여신 최정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케미스트 프로젝트, 이제 초임계 소재와 분자 레벨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상이 현실이 된다. 알케미스트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바로. 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그 제목 보시면 나오지만 인간을 확장하는 과학기술. 이게 뭘까요? 인간을 확장한다고요? 제 팔이 막 2배로 길어지고 이런 건가요? 근데 훨씬 맞아요. 저를 또 이게 다 교수님의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의 이런 처절한 분투를 이렇게 표시하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확장을 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서 확장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그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간 자체를 확장할 수 있고요. 어떤 뜻이냐면은 인간은 결국 유전자라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인간이 규정되기 때문에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은 항상 주변과 소통을 합니다. 그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 입력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즉, 오감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그 오감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영역 바깥쪽까지 더 확장을 하는 대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뇌에서 뭔가 결정을 해서 반응을 해야 할 텐데 뇌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손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뇌로부터 직접 정보를 끄집어내서 다른 기계를 움직이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인간을 확장하는 과학기술이죠.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요. 증폭 이상일 수도 있어요. 증폭 이상일 수도 있는데 좀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우선 인간의 본질이랄까? 본성이랄까? 인간의 본성을 확장하는 방법은 바로 유전자를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유전자가 뭘까요? 유전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제가 고집이 좀 셉니다. 그럼 저희 엄마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았겠냐? 엄마 닮아서 그렇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유전자. 윗대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은 거. 그런 거. 지금 기대 이상의 답변이 나와서 제가 원했던 수준의 답변은 이 정도였는데 사실은 인간은 인간을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그렇죠. 네. 유전자에 대한 질문은 아주 오래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왜 인간은 인간을 낳을까? 거기에도 분명 어떤 물질이 관여하고 있을 거다 하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생각이었고요. 이 추론을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들이 결국 이 유전 물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전 물질의 이름은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죠. DNA입니다. 그래서 DNA는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데 그 유전 물질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되도록 고양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정보가 쓰여져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DNA는 생명을 만드는 어떤 정보가 또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인데요. 더 들어가진 않을게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1차원, 이 줄 형태로 기다랗게 쫙 씌워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이 줄도 엄청 길겠네요, DNA는. 그 DNA를 끄집어내서 염색체를 쫙 일렬로 연결을 하면은 역시 이게 또 크기가 사람 스케일하고 달라서 이 DNA의 두께랄까? 두께가 2나노미터고 길이가 1.8m인데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자, 다시 또 우리 P자로 갑시다. P자로. 그래서 DNA의 이 둘레가, 즉 이 두께가 P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되게 작아요. 원자 정도 스케일이지만 P자라고 한다면 그 길이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것이죠. 그게 유전자의 물질적 형태죠. 자, 이제 이 유전자에는 인간이 되게 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아직 인간은 그 안에 정보를 다 알고 있지 못해요. 속속들이 이것이 어떻게 사람을 발현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성격이 좋아지는, 성격이 나빠지는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모르지만 활용은 하고 있잖아요. 왜 그 빰빰 빠라밤 범죄 수사할 때도. DNA가 결국 그 사람의 지문이나 다름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 범죄 현장에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뜨리면 그걸 채취를 해서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이 안에서 유전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범죄자가 되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아직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 아닌가요? 사실 범죄 유전자가 있는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있다면 추정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네. 해보는 거죠. 사실 그런 것과 관련된 기술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이야기할 크리스퍼 카스 기술이에요. 크리스퍼 카스 기술. 그래서 유전자를 손을 대서 바꿀 수만 있다면 유전자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변형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크리스퍼 카스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술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크리스퍼 카스가 갖는 중요한 특성은 그 이전의 기술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싸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죠? 크리스퍼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특정한 어떤 정보, 염기 서열이라고 부르는 정보인데요. 특정한 염기 서열과 매칭이 되는 걸 갖고 있는 어떤 그 단백질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 물질이 쭉 들어가서 움직이고 다니다가 DNA에 내가 원하는 부위에 딱 달라붙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카스라는 게 있는데, 카스는 또 다른 효소인데요. 이 녀석이 다가와서 이 붙어있는 부위를 탁 자릅니다. 이게 크리스퍼 카스예요. 분자, 원자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은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쉽고 빨리 할 수 있어서 그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연구실 한 수십 개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는 누구나, 어떤 대학이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크리스퍼 카스 가지고서 어떤 특별한 유전자의 일부, 세균이든 뭐든 이런 거를 본인이 잘라볼 수 있는 키트를 팔아요. 아무나 살 수 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런 거는 거대한 그 전 세계의 유수의 대학 연구실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사실 그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과학기술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물리학자지만 조만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기술 중에 하나는 크리스퍼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걸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쵸. 우리 일반인들에게 이 기술이 왜 필요한 건지 활용해서 그래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 이런 기초 기술은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은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사실 모든 걸 할 수 있죠. 섣불리 뭔가 이야기하는 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유전병이 있는 집안이 있는데 그런 유전병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수정란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인공 수정을 하거나 체내 수정을 하고 할 때 그 유전자를 미리 찾아서 제거하고 수정을 시키면 그러면은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죠. 건강한 아기들만 태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일단 인간한테는 못하고요. 그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요. 수많은 생명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그 생명공학에서 새로운 종류의 어떤 그 식품이나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기술이 나온 지 지금 한 5, 6년 돼가니까요. 아마 조만간 여러분이 뉴스에서 그 노벨상을 받는 모습을 보시게 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크리스퍼 카스를 이용하는 기술들이 여러 연구실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알케미스트에서도 당연히 이 원자 분자 수준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프로젝트에 이번에 그 테마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느 연구비례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확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던 것들이 내가 손이 있는데 이렇게 만지는 것도 있지만 저기까지도 만질 수 있겠고 기계를 다룰 수도 있고 이런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나고 주변 얘기만 기억이 나시는 거 그쵸.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교수님? 아이고 참. 그 이제 확장을 할 때 그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력의 확장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사람은 5가지의 감각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후각, 미각, 시각, 청각, 촉각. 그렇죠. 네, 다 아시는군요.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일단 시각의 경우는 이미 확장이 됐죠. 현미경으로 머리카락보다 작은 거 볼 수 있고요. 망원경으로 우주의 저 멀리 있는 그 다른 은하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확장된 겁니다. 청각도 확장이 됐죠. 아주 작은 소리도 증폭을 하여 스피커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각도 확장이 많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촉각도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STM이 어떻게 보면 촉각을 확장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만지지는 못했지만 대신해서 이제 만져주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인간이 거죠? 만지는 영역을 확장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우리가 감각을 확장을 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넓혀가고 있는데 아직 많이 확장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각과 후각이에요. 냄새와 맛이죠. 요즘 그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유튜브에서도 먹방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유튜버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정말 너무 같이 먹고 싶어서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냄새를 막 표현을 해주는데 그걸 진짜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응용되는 것도 확장의 응용 중에 하나지만 아마 이 알키미스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스마트 수트예요. 스마트 수트? 저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는 아이언맨이 생각이 나거든요. 거기서도 안에서 자비스가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이걸 입으면은 갑자기 뭐 힘도 세지고 날아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현실이 될 수 있나요? 아마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후각과 미각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즐겁게 먹고 맛있게 뭐 행복하게 해주는 게 사실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뭐죠? 후각은 인간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은 후각이 약한 편이죠.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시각이 굉장히 강화된 동물이고요. 개나 다른 동물들은 사실 후각이 훨씬 더 예민한데 원래 후각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험 감지입니다. 위험 감지. 왜 위험 감지를 후각이 하냐면은 우리가 언제나 외부의 물질이 끊임없이 내 몸으로 들어와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사람의 입입니다. 먹어야 되니까. 맞네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 입으로 들어온 물질은 내 몸 내부로 들어와서 분해가 될 텐데 만에 하나라도 거기 아주 위험한 게 있다면은 나한테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입으로 들어오는 요 지점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과연 나한테 안전한지를 엄청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원래 그것이 후각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학교에서 가장 이 5가지 오감 중에서 마비가 쉽게 되는 게 코라고 배웠던 걸로 금방 기억하거든요. 피로해지잖아요. 금방 냄새도 못 맡게 되고 그러니까요. 익숙해지면은 이게 확장이 되면은 피로해지지 않는 코가 생기면 훨씬 더 좋아지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저희가 24시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코는 그 후각은 그 특성상 금방 지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확장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코의 기능을 수트로 넘겨주는 것 말고도 코로 잡아내지 못하는 것도 탐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요즘 코로나가 큰 문제인데 우리가 코로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우와. 기가 막히네요. 코로나도 그러면.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원자로 되어 있고요. 그 만약에 코로나의 물질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여기 있다면 잡아낼 텐데 지금 없죠. 우리 인간은 바이러스를 냄새 맡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수트라면 수트가 어떤 특별한 어떤 화학적 작용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진단 장비가 이 수트에 있다면은 삐삐삐거리면 코로나가 있구나 이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딱 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있는 것가 감지가 되면 이제 그곳을 피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안 가거나. 물론 코로나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네. 거고요. 아니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여기서 감지를 해줄 수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인간의 감각, 특히 후각이 확장된 그것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감지만 하면은 사실 좀 쓸모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만약 위험 물질이 감지되면 그 틀어막으면 되겠죠. 알맞은 대응. 그렇죠. 수트가 있어서 몸을 다 감싸서 방어해줄 수 있다면 그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진 않더라도 이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평소에는 뭐 열려 있다가 그런 게 감지됐을 때 즉각 닫아주기만 하더라도 아마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언맨 수트처럼 뭔가를 방어하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의 인간이 확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인간이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능력이 확장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그런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뇌에서 판단을 해서 뭔가 반응을 할 텐데 이 반응하는 것조차도 확장할 수가 있어요. 즉
지금은 뇌에서 그 명령을 내리면 몸의 일부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그거를 반드시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라 뇌에서의 어떤 신호를 밖으로 뽑아내서 다른 기계를 움직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만 해도 갑자기 저기 있는 스탠드가 켜지고 불이 켜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손으로 직접 누르지 않아도? 우와.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말로 한다거나 이런 기술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이 생각만 하면은 기계가 움직이면 너무 영화에서 나오는 일 아닌가요, 이거? 이건 제일 필요한 게 저예요. 어떤 왜냐면 면에서요? 그렇게 귀찮아요. 막 씻고 딱 누웠는데 불 끄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다시 일어나서 불 끄러기 너무 싫은데.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세요. 불 꺼 하면 되잖아요. 그렇네. 아니, 맞아요. 문이 예를 들어서 3분 이상 잠겨 있다. 그럼 자동으로 꺼주면 좋잖아요. 아, 그런 기능. 네. 일단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상상이 아니라는 것, SF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별게 아니라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전극을 꽂아서 움직이는 전위를 읽을 수만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변화 양상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움직이자 이럴 때 뇌의 패턴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 언제나 그런 식으로만 패턴이 나온다면은 그걸 패턴만 봄으로써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거꾸로 이제 뇌에서 아직은 물론 뇌를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간단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뇌를 이용하여 뭔가를 조정하는 것들. 이미 이 아이디어는 벌써 2017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뉴럴 링크라 그래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연결만 되면 그 다음엔 단순히 뭐 내가 컴퓨터의 스크린을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게 되겠죠. 뇌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도 기억도 다 컴퓨터로 바로 옮겨서 저장하고. 그럴지도 모르고요. 이건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을 텐데요. 그 연구를 이미 시작했고요. 다음에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페이스북에서도 그 뇌의 생각만 가지고 직접 컴퓨터를 타이핑하는 기술. 그걸 이제 브레인 타이핑이라 그러는데 연구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연구 중이고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주요 이 기업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 뇌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물을 제어하는 연구가 시작된 지 몇 년 지났고요. 우린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거죠. 브레인에서 직접 신호를 제어하는. 먼 미래에는 진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정문 씨 말씀하신 대로 무서운 미래일 수도 있는데 우리 뇌에 있는 모든 기억이나 정보를 다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SF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글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의 기술이 될 겁니다. 이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시간이 쑥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박히고 정말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이 사실은 SF, 공상 영화에서만 보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당장 어쩌면 당장 내일에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저도 막 흥분하게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앞으로 향후 한 10년, 20년 동안 산업에 정말 큰 임팩트를 줄 만한 기술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잖아요. 이렇게 산업부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무모할 수도 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 편, 마지막 편에서는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중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미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